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심호흡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심호흡은 의식적으로 숨을 깊이 그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할 때 심호흡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실제로 일상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쉬어보면 마음이 금세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요가의 기본이 바로 심호흡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요가를 배우다가 알게 됐던 사실이 있었는데 제가 요가 동작을 하면서 숨을 정말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그때 요가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고 평소에 긴장감이 높은 사람들이 호흡이 짧고 숨을 잘 안 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뭐가 그렇게 정신없이 바빠서 그 단순한 호흡조차도 짧게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단순한 행위지만 그 심호흡을 하는 잠깐의 순간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는 때때로 마음을 좀 다잡기 힘든 일이 생기면 의식적으로라도 심호흡을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요가 채널을 보면서 스트레칭과 호흡을 하고요. 또 자기 전에도 틈틈이 심호흡을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명상을 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이 바로 한 문장 한 문장 글 자체가 심호흡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58번째 책 심호흡의 필요입니다. 저자인 오사다 히로시는 1960년 와세다 대학 재학 중에 시 잡지 새를 창간하고 1965년 시집 우리 신선한 나그네로 문단에 데뷔한 뒤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나무나 숲, 계절 등 일상의 소소한 풍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풀어낸 시와 에세이를 많이 쓴 작가인데요. 이 책은 담백하면서도 다정한 언어로 일상의 소중함을 노래한 작가의 대표적인 산문 시집입니다. 1984년에 출간됐으니까 무려 40년이나 흘렀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이 책에는 제1부 9편, 제2부 24편 이렇게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제1부에는 어른이 되어서 잊고 살았었던 아이에서 어른이 됐던 그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 제2부에는 각 주제에 맞는 작가의 시적인 문장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문 시집답게 짤막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글들 속에서 던지는 철학적 질문의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읽고 곱씹고 생각을 하느라 얇은 책인데도 읽는데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제가 영화나 책라디오에서 처음으로 들려드리는 시 낭독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느린 호흡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은 특별히 눈을 감고 명상을 한다는 느낌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언제 어른이 되었을까? 너는 지금 어른이고 아이가 아니다. 아이가 아니지만 너도 처음엔 한 명의 아이였다. 아이였을 때의 일을 너는 잘 기억하고 있다. 무릉덩이, 강물빛, 아지랑이 길, 줄넘기, 나이든 벚나무, 학교의 흰 분필, 처음 탔던 자전거, 첫 바다. 너는 다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시절 땀방울을 흩날리며 달리던 아이였던 내가 도대체 언제 어른이 되었는지 너는 아무리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너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된 게 아니었다.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되었다가 아니라 되어 있었다. 이상하네. 거기엔 틀림없이 경계선이 있었을 텐데.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 경계선을 네가 언제 뛰어넘었는지 너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분명 너는 정신이 들어보니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은 정신이 들어보니 이미 아이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면 대체 언제 너는 아이가 아니게 된 걸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아니게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인데 왜 더 뚜렷하게 그 언제가 떠오르지 않는 걸까? 너는 정말 언제 어른이 된 걸까? 언제 아이가 아니게 되었을까? 그 언제가 언제였을까? 내가 언제 아이가 되었는지는 너는 잘 알고 있다. 그건 내가 걸을 수 있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다.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또박또박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너는 아기에서 한 명의 아이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아기가 되었는지도 너는 그 날짜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바로 내가 태어난 날, 너의 생일이다. 너는 너의 생일날 지각하지 않고 무사히 태어났다. 그리고 한 명의 아기가 되었다. 그런데 언제 너는 아이에서 어른이 된 걸까? 그때일까? 그래, 그때야. 틀림없이 그때야. 하지만 너는 바로 부정한다. 아니야, 다른 때야. 아니, 그때도 아니야. 또 다른 때일 거야. 그래, 그때가 틀림없어. 그런데 잠깐만, 아이는 딱 한 번밖에 어른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상하다. 내가 어른이 된 그때가 그렇게 몇 번이나 있을 수는 없다. 그럼 어느 그때가 너의 진짜 그때일까? 아이와 어른은 전혀 다르다. 아이 그대로인 어른 같은 건 있을 수 없고 어른이기도 한 아이 같은 것도 있을 리 없다. 경계선은 역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 정말이지 언제였을까? 아이였던 내가 난 이제 아이가 아니야. 이젠 어른이야. 하고 분명히 알았던 그때가. 큰 길, 뒷길, 샛길, 골목길, 옆길, 오솔길, 막다른 길, 곁길, 굽잇길, 둘레길, 어떤 길이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넓은 길은 싫다. 넓은 길은 서두르는 길이다. 자동차가 서두른다. 어른들이 서두른다. 넓은 길은 사실 넓은 길이 아니다. 넓은 길일수록 아이인 너는 주눅이 든다. 몸을 움츠리고 길 가장자리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넓은 길은 아이인 너에게는 언제나 좁은 길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으면 좁을수록 길은 자유로운 길이었다. 도랑이 있으면 너는 일부러 도랑가를 걸었다. 둑을 비스듬히 미끄러져 내려가는 길. 그것도 위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재미없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간다. 뛰어 올라가는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너는 가능한 한 천천히 올라간다. 미끄러져 떨어진다. 흰 돌담 위도 길이었다. 조심하기만 하면 자동차도 개도 지나가지 못하는 너와 고양이만의 안전한 길이었다. 몸의 균형을 잘 잡고 평균대 위를 걸을 때처럼 너는 걷는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들린다. 어딜 걷고 있는 거야? 위험해.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엉겁결의 균형을 잃고 너는 떨어진다. 너는 불만이다. 위험해라니. 갑자기 그것도 뒤에서 고함을 치다니 위험하잖아. 하지만 두 번 다시 돌담 위의 길은 걷지 않았다. 별것 아닌 길이면 돌멩이를 멋지게 차면서 걸었다. 돌을 도랑에 빠뜨리지 않고 학교에서 집까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끝까지 차면서 돌아온 것이 너의 최고 기록이다. 아무 돌이나 다 괜찮은 건 아니다. 야구 선수가 배트 가방에서 배트를 고를 때와 같은 눈으로 너는 돌멩이를 찬찬히 고른다. 둥글 넓적한 돌이 좋다. 길 위를 쓱 가볍게 미끄러지는 돌이 좋다. 맘에 든 돌멩이가 발길질이 서툴러 도랑에 빠지면 너는 속이 상했다. 아이인 너는 그냥 길을 똑바로 걷는 일은 없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민다. 그 다음 왼발을 앞으로 내민다. 걷는다는 건 단지 그것의 반복만은 아니야. 무엇보다 만약 그렇다면 재미고 뭐고 아무것도 없지. 너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번엔 이 길을 이렇게 걸어봐야지. 어떤 게임보다 어떤 공부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는 훨씬 재미있었다. 지금 거리를 걷고 있는 어른인 너는 어떨까? 걷는 것이 지금도 즐거울까? 거리의 쇼윈도에 가능한 한 적게 걸으려고 급한 발걸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을 걸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비친다. 그 남자가 어린 시절 그토록 걷기를 좋아했던 너라니 너조차도 믿기지가 않는다. 걷기의 즐거움을 너 스스로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였다. 그때 너는 이제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걷는다는 것이 너에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간다는 단지 그뿐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을 때. 왜 하고 생각하는 건 아이인 너에겐 신기한 것이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왜 하고 생각하는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단추다. 내 옷의 단추는 오른쪽에 달려있고 단추구멍은 왼쪽에 나있다. 왼쪽 자락이 앞에 온다. 그건 내가 남자아이이기 때문이다. 여자아이의 단추는 왼쪽에 달려있고 단추구멍은 오른쪽에 나있다. 오른쪽 자락이 앞에 온다. 어느 남자아이든 어느 여자아이든 단추는 다 그렇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왜 남자아이는 왼쪽 자락이 앞이고 여자아이는 오른쪽 자락이 앞이어야 할까?
왜 그럴까? 그런 구별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남자아이는 여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는 남자아이가 아닌데. 또는 책이다. 너는 책을 한 권 갖고 있었다. 너의 친구도 같은 책을 갖고 있었다. 같은 책이지만 너의 책은 내 것이고 친구의 책은 친구 것이고 두 책은 다른 책이었다. 친구의 책은 깨끗했지만 너의 책은 조금 더러웠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은 역시 같은 한 권의 책이었다. 너의 책으로 읽든 친구의 책을 빌려 읽든 같은 책을 읽은 것에는 변함이 없다. 두 권의 책은 같은 책이었다. 왜 그럴까? 다른 책이었는데. 아니면 거울이다. 거울 앞에 서서 아이인 너는 오른손을 든다. 그러면 거울 속의 너는 왼손을 든다. 내가 왼쪽 귀를 잡아당기면 거울 속의 너는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다. 왜 그럴까?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이 반드시 반대로 되기 때문이다. 당연한 거다. 의자를 내 왼쪽에 놓는다. 그러면 거울 속의 의자는 내 오른쪽에 있다. 그렇지만 하고 너는 의심했다. 그리고 벌러덩 거울 앞에 드러누웠다. 그러자 거울 속에 너도 벌러덩 드러누웠다. 드러누운 너의 머리는 오른쪽, 너의 발은 왼쪽. 그런데 이상하다. 거울 속의 내 머리도 오른쪽, 내 발도 왼쪽. 똑같다. 오른쪽과 왼쪽이 반대로 되지 않네. 왜 그럴까? 똑같은 거울인데. 그러한 왜가 한가득 내 주변에 있었다. 왜에는 언제나 답이 없었다. 그런 왜를 생각하는 게 쓸데없는 일이었을까? 누군가 말했다. 생각해봤자 쓸데없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편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돼 있을 뿐이라면 너의 주변에는 그저 당연한 것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러면 정말로 따분했겠지. 왜 하고 생각하는 편이 너에게는 수수께끼와 스릴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언제부터인가 왜라는 말을 별로 꺼내지 않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때 너는 이제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한 명의 어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왜 하고 신나게 생각하는 대신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라는 따분한 대답으로 어떤 의문도 간단히 지워버리게 되었을 때. 그냥 걷는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는다. 서두르지 않는다. 마음에 드는 길모퉁이가 나오면 쓱 방향을 바꾼다. 모퉁이를 돌면 길 앞의 풍경이 확 달라진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좁은 길도 있고 뜻밖의 내리막길에서 무릎이 후들거리기도 한다. 넓은 길로 나오면 멀리서 하늘이 이쪽으로 천천히 펼쳐진다. 어느 길이든 길 하나하나가 저마다 다르다. 마을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사다리 타기 종이를 스르륵 펼치듯 길모퉁이를 몇 개나 돌며 어디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걷는 것을 즐기기 위해 마을을 걷는다. 아주 간단하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그럴까? 어디로 뭔가를 하러 갈 수는 있어도 걷는 것 자체를 즐기기 위해 걷는 것. 그게 쉽게 잘 안 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가장 간단한 것. 하루의 무료함. 뜨거운 커피를 내리고 너는 메요신을 읽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화려한 것은 마음에 걸리니까 하지 않는다. 메요신은 말의 평담함을 올곧게 바랐던 북송의 시인이었다. 지렁이, 방앗개비, 미꾸라지, 개구리, 보거, 모기, 파리, 이, 구더기, 까마귀, 뭐든지 시로 지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에서 시를 모자에서 비둘기를 꺼내듯 꺼냈다. 사고무추호. 사물에는 본래 추함과 아름다움이 없다. 추호귀불혹. 추함과 아름다움에 미혹되지 않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원래 사물 그 자체에는 추함도 아름다움도 없다. 중요한 건 추함이나 아름다움의 포로가 되지 않는 것.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인간의 자의적인 감정으로 이 세상의 장난에 대해 아름답다느니 추하다느니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던 천년 전 거리의 시인이 너는 좋다. 어릴 때 생일 선물로 나무를 받았다. 여름 귤나무 한 그루. 나무는 해마다 많은 열매를 맺었다. 씨가 많고 알맹이는 작았지만 깨물면 사각사각 상큼한 신맛이 났다. 멋진 나무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벅찬 기분이 들었다. 잎이 무성한 여름 귤나무를 보면 마음이 돌아왔다. 그 여름 귤나무는 이제 기억의 풍경 속에만 남아있다. 그 시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색깔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지금은 산도 강도 없는 마을에 살며 직사각형의 방에서 지낸다. 영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이 옳은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잘못을 저지른다면 자신의 잘못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방에는 한 그루 작은 귤나무 화분이 있다. 그것은 생일날 나이를 세지 않게 된 뒤로 내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준 선물이다. 가끔 안톤 파블로비치의 짧은 이야기를 읽는다. 인생이란 과연 고뇌할 가치가 있는 걸까? 라고 했던 체호프.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냐인 것이다. 서두르지 않을 것, 손을 써서 일할 것, 그리고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한 그루 자신의 나무와 함께할 것.
영하나의 책라디오 58번째 책 심호흡의 필요였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 장소에서 읽었어요. 집에서도 읽고 카페에서도 읽고 또 얼마 전에 KTX를 탈 일이 있어서 KTX 안에서도 읽었는데요. 어느 장소에서 읽든 정말 신기하게 그 장소에 있는 그 순간의 시간이 잠깐 멈춰 있는 듯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책 자체가, 문장 자체가 심호흡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그 느낌을 적당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편 글을 읽고 창문 밖 풍경을 보면서 내 어린 시절은 어땠지? 그때 풍경은 어땠지? 내가 어른이 되었던 순간은 언제였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생각을 하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통 책이 얇고 글이 적으면 빨리 후루룩 읽게 되는데 이 책은 그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좀 천천히 읽었어요. 천천히 읽고 많이 음미하면서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 영상 첫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글이 맨 마지막에 실려있는 작가의 후기 중 일부인데요. 말을 심호흡한다 또는 말로 심호흡한다. 그런 심호흡의 필요를 느꼈을 때 멈춰서 가만히 필요한 만큼의 말을 글로 썼다 라고 표현한 그대로 작가는 정말 이 책 안에서 언어로, 문장으로 심호흡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래서 시인은 표현 능력이 남다른가 봐요. 어떻게 자신이 쓴 글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심호흡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만큼 번역이 잘 됐다고 판단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책을 읽기 전에는 일본 작가의 시를 과연 한국인 독자인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앞섰거든요. 특히 또 이 시라는 장르는 작가의 숨은 의도를 번역으로 전달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독자가 문장 자체를 심호흡으로 느꼈다는 건 그만큼 번역에도 정성을 들였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호흡이라는 행위 자체가 다른 일을 하면서는 할 수 없는 행위죠. 무조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로지 호흡 하나에만 집중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아이에서 어른이 된지조차 모른 채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 되어버렸고 바쁜 일상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고 살게 되잖아요. 딱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심호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멈추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다 보면 잊은 줄 알았던 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평소에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렸던 사소한 일상들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평범한 일상을 좀 더 의미 있게 또 새롭게 가꾸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에세이들을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유독 더 특별하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심호흡이 필요하신 분들, 바쁜 일상에 한 테포 느린 박자를 주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위 먹지 않게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시원한 여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